고온 다습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전남 지역 모기 개체 수가 늘고 있습니다. 모기 유충이 부화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말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호남 지역 경선이 열립니다. 그런데 호남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생전의 고향인 신안 하이도 방문을 자제하면서도 한없는 애정을 보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섬 고향 방문길을 따라가 봤습니다. 완도의 첫 실내 체육관이 개관하는 등 내년 전남체전을 앞두고 기반 시설이 속속 구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올여름 전국적으로 모기 개체 수가 줄었지만 유독 전남 지역에서만 늘고 있습니다. 고온 다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간헐적으로 내린 비로 웅덩이가 많이 생기다 보니 모기 유충이 부화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한평군의 한 소축사. 그물망 안에 각종 날벌레가 빼곡합니다. 수백 마리 벌레들 사이로 눈에 띄게 가장 많이 잡힌 것은 모기입니다. 올해 좀 심한 편이에요. 비가 안 와서 그런 거 몰라요. 모기들이 피똥을 싸서 그 빨갛게 막 둥글둥글 쬐깐하게. 무안에 있는 디지털 모기 측정기입니다. 보시다시피 이틀 동안 이곳에서만 많게는 300마리 이상의 모기가 잡혔습니다. 이처럼 전남 지역 농촌과 도심할 것 없이 예년에 비해 모기 개체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모기 개체 수가 줄고 있는 전국의 상황과 대조적입니다. 실제로 질병청에서 집계한 지난 7월 모기 지수는 42.9트랩, 평년 수준에 비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전남에서 표본 채집된 모기 개체 수는 18,000여 마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가량 늘었습니다. 올여름 들어 전남 지방은 고온 다습한 날씨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 모기알이나 유충이 쓸려나갈 만큼 강한 폭우가 내리지 않으면서 웅덩이가 많이 생기다 보니 모기 유충이 부화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유독 마른 장마가 길었고 폭우는 내리지 않았고 더군다나 이게 간헐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모기가 생장하기 좋은 환경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라남도와 일선시군은 하천과 공원 산책로 등 모기 서식지를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전라남도는 여름철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민가 인근 산지 태양광 시설 114개소에 대해 배수로 정비 상태와 토사 유출 등 특별 점검을 하고 관리가 미흡한 13개소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산지 태양광 시설 파손에 따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함께 전담 공무원제를 운영하고 수시로 시설 안전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6차 유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요양원과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전라남도는 요양원 등 종사자에 대한 선제 검사를 강화해 주 한 차례 하던 PCR 검사에 주 2회 신속 항원 검사를 추가해 주 3회로 늘렸습니다. 또 현재 48%인 50대 이상 4차 접종률을 찾아가는 예방접종 등을 통해 70%까지 끌어올리고 진단부터 치료제 처방까지 원스톱 진료기관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호남 당원들의 민심이 싸늘합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 치러지는 호남 순회 경선은 민주당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로 꼽혔지만 온라인 투표율은 꼴찌 수준입니다. 흥행 실패의 기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북 지역의 민주당 권리당원은 42만여 명. 전국 권리당원의 35.7%를 차지할 정도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호남은 그래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온라인 투표를 마감해보니 투표율이 꼴찌 수준입니다. 전남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은 16.76%로 투표를 마친 15개 시도 가운데 꼴찌, 전북은 두 번째, 광주는 제주에 이어 네 번째로 낮습니다. 어차피 당대표는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선거 분위기 탓에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할 이유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에서 패배했던 이재명 후보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전당대회가 치러지다 보니까 지지층 입장에서는 관심을 갖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달아 패배한 이후
실망에 빠진 당원들이 정치 참여 의혹을 회복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도 호남 경선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유일하게 1위를 못했던 광주 전남에서 이번에는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지가 우선은 관심사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득표율이 현저히 낮다면 지방선거 책임론, 친명 독주 견제론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한 송갑석 의원의 선전 여부입니다. 호남의 대표주자를 자처하는 송 의원이 5위권에 진입하느냐 못하느냐는 개인의 성취와는 별개로 호남 정치의 현주소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적인 해석을 우려하며 생전에 고향인 신안 하이도 방문을 자제하면서도 한없는 애정을 보였습니다. 김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기 넉 달 전인 2009년 4월 그의 마지막 섬 고향 방문길을 최다훈 앵커가 되짚어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생가입니다. 2009년 4월 24일 김대중 대통령이 하이도를 방문했습니다. 생전 마지막 고향 방문이었습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3년 전 DJ의 마지막 고향 가는 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한 김대중 대통령이 고향 땅에 닿았습니다. 14년 만에 고향 방문에 대통령의 얼굴은 상기됐었습니다. 하이 3도 농민운동 기념관은 김 대통령의 마지막 방문 이래 첫 문을 열었습니다. 조선부터 해방까지 일제에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한 농민들의 피, 땀, 한을 담은 곳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하이 3도 농민의 정신으로 대통령에 당선되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의 연판은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쓴 글씨입니다. 저 위에 액자 안에 있는 글씨는 대통령께서 아마 마지막 글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 대통령이 이희고 여사와 함께 심어놓은 은목서 한 그루. 대통령이 농민운동 기념관에 심은 나무는 긴 시간이 지나며 뿌리를 더욱더 깊게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향 방문에서 보좌진들이 날씨와 일정을 이유로 만류했지만 김 대통령이 한사코 가고자 했던 곳이 있습니다. 첫 스승인 초암 김현 선생의 숨결이 묻어있는 덕봉강당이었습니다. 대통령은 휠체어에서 내려 직접 스승 앞으로 직접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묵념하시면서 이분이 나를 가르치셨다, 크게 회고하셨다고 그럽니다. 네. 생가 마루 앞에 앉아 고향 마을 주민들을 만난 김대중 대통령. 주민들과 따뜻하게 손을 잡은 그 짧은 찰나 자주 고향에 오지 못하고 뭐라도 해주지 못한 미안함이 전해졌을 겁니다. 대한민국을 향해, 민주주의를 향해 13년 전 그가 남겼던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양심대로 행동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반대는 물론이고 반발하는 것도 어려운 악의편이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전남에서도 추모 행사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목포 근대역사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림의 날 기념 행사가 열린 데 이어 전남도청에서도 직원들에게 피해자들을 기리는 노란 손수건이 전달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지난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날로 해마다 전국에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제50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김영록 지사는 또 지방으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중앙지방협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목포시는 추석을 맞아 쾌적한 귀성길 조성을 위해 22일부터 사흘 동안 벽면 물 청소와 배수로 준설 등 터널 환경 정비를 진행합니다. 대상 터널은 양을산 터널, 갓바위 터널, 오감 지하차도 등 3개소로 양을산 터널과 갓바위 터널은 1차선이 통제되며 지상 우회 도로가 있는 오감 지하차도는 전면 통제됩니다. 천석 규모의 관람석을 갖춘 완도군의 첫 실내 체육관이 개관했습니다.
내년 전남체전을 앞두고 기반시설 구축이 완료된 것은 물론 여름과 겨울철 전지훈련팀 유치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완도 공설운동장이 자리 잡은 체육공원에 거대한 건축물이 들어섰습니다. 195억 원을 들여 2년간의 공사 끝에 완공된 실내체육관입니다. 지상 2층 연면적 7,000제곱미터 규모로 장애인 관람석을 포함해 1,0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장 바닥에는 농구장은 2개면, 배구장으로 환산하면 3개 면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내년 5월 달에 개최되는 전남체전과 장애인체육대 그리고 생활체육대 축전 등이 매년 개최가 되는데 이럴 때 여기가 주무대가 될 것으로. 공식 개관식에서 완도군은 청해진 스포츠센터 준공으로 내년 완도군에서 열리는 전남체전의 기반이 완성됐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배구와 농구 등 실내 경기 전지훈련팀 유치도 가능해져 완도군의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 실내 체육회에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농구나 배구, 배드민턴 그런 종목들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좀 좋은 방향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청해진 스포츠센터는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면 배드민턴 등 지역민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으로 개방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해군 3함대와 육군 302 항공대가 여름철 해상 사고에 대비해 영산강에서 합동 항공 구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해상 사고로 인한 다수의 익수자를 구조하는 내용으로 헬기에 고무보트를 적재한 뒤 항공 구조사들이 낙하해 익수 지점으로 침투하는 소프트 덕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낮 3시 35분쯤 장흥군 장동면의 한 편도 2차선 도로를 달리던 1.5톤 트럭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옆으로 넘어지면서 80대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